요즘에 코딩은 전부 AI가 한다가 지금 국룰이 됐어요. 하루아침에도 이제 프로덕트를 뚝딱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 경호님 나오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8살 아들하고도 프로덕트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세상이 왔는데 그렇다라면은 프로덕트는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네. 이제 코더들은 필요 없어졌고 프로그래밍에서 경쟁력 해자를 확보하는 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계속 워킹하던 룰이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어젠다가 많이 제시되는 것 같아서 네. 그 대답을 제시한 의견이 있어서 정호님이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미국의 VC 파트너 글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데이브레이크라는 VC의 대표로 있는 이 렉스 우드베리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이고 네. 이 렉스 우드베리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네.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 게 디스코드랑 로블록스, 피그마 정도가 있다고 하고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유명하죠. 네. 컨슈머 투자로 유명한 것 같고 원래 인덱스 벤처스에서 어소시에이트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을 했었고요. 저는 원래 어떻게 접했냐면 VC들이 미디어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VC는 왜 틱톡을 안 할까? 궁금해가지고 틱톡에다가 VC를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덱스가 그때 틱톡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렉스 우드베리랑 어떤 다른 여자 어소시에이트랑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도를 하는구나. 근데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재밌게 보다가 이제 나와서 데이브레이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길래 그 네. 다음에 계속 좀 눈여겨 보고 있었죠. 네. 근데 컨슈머 쪽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글을 가져왔고 글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실 앞에 진성님이나 동훈님이나 뭐 경호님 모시고 한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네. 바이브 코딩 가능해지면서 취향이랑 판단 중요해진다. 네, 지금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렉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딩 자체는 커서널 러버블 같은 툴 때문에 허들이 완전 내려왔고 대중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완전 매스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을 어떻게 부르느냐? 네. 소프트웨어의 코스트코 시대라고 부릅니다.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 그래서- 다니세요? 저는 어릴 때 가봤는데 네네. 성인 돼서는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코스트코 시대라는 건 그럼 어떤 이게 의미인가요? 결국에 선택지가 엄청 많아지니까 네. 소비자도 이 소프트웨어를 코스트코 가듯이 훨씬 대량으로 사고 네. 벌크로 소비한다. 네. 뭐 그런 비유고 네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한국인한테 코스트코 비유가 엄청 와닿지는 않는데 네. 한국어로 우리나라에는-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냥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도. 네, 네. 그래서 여튼 여전만 해도 소프트웨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네. 수요 공급단에서 허들이 낮아지면서 좀 네. 편해졌다. 이게 핵심인 네. 것 같고요. 그 백화점에서 고른다라는 게 진짜 하일리 큐레이티드된 형태로 네. 고민하고 네. 그런 형태로 진열되어 있어서 딱 그 비싼 값을 주고 사고 네, 고민도 그걸- 많이 했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한번 사면 오래 쓰고 네. 이런 형태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소비자로서 구매를 하던 방식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공급도 쏟아지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 편하게 그냥 다 갈아타고. 써보고 많이 네. 써보고 네.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AI가 얼마나 실제로 코딩을 대체하고 있는지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요. 네.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으로 지금 코드 30%는 AI가 짠다고 해요. 그리고 네네. GitHub 코파일럿은 40% 그리고 엔트로픽은 9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러버블이 제일 좀 폭력적인 예시긴 하죠. 네, 지금 유저가 230만 명인데 네, 여기서 아마 최소한 절반은 코딩 전혀 못하는 일반 유저이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체가 빨리 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이렇게 비개발자 출신이 시장에 공급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페이스가 빨라질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스킬셋이나 뭐 비용 관점에서 진입 허들이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덕트는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가냐 그게 디자인이다 라는 네.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막 치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직관적으로 더 보기 좋고 미학적으로 예쁘고 뭐 네. 끌리고 이런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게 한 줄 요약하면 결론일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글 나머지에서 뭐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쭉 하는데 예. 일단 이거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부터 제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EHR 전자 건강 기록 소프트웨어 시장 얘기를 해요. 네, 네. 요즘에 이 업계에서 의사가 환자 검진하고 뭐 진료 보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같은 거를 우리가 그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네. AI로 쭉 정리해준 툴 이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여기 돈이 엄청 많이 몰리고 좀 핫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AI 툴이나 뭐 툴에서 기능이나 성능은 사실 뭐 큰 차이 없고 네. 얼마나 의사가 쓰기에 보기 좋고 예쁘냐 이걸로 게임이 갈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EHR 시장에서 이 서비스 두 개를 가져와서 디자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텐데 네, 네, 일단 네. 첫 번째 보시는 이미지가 에픽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 전에 공개한 서비스 UI이고요.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지금 이거인가요? 네, 저는 이게 한 90년대 서비스인 거 같았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연매출 50억 달러 찍고 이 시장에서 네. 그냥 완전 거의 독점하는 1등 업체예요. 네, 원래 네, 1등 EHR 업체. 플랫폼에서. 네. 그래서 지금 비상장인데 기업 가치가 거의 500억 달러, 네. 50 빌리언 정도라고 네. 하니까 여튼 이 AI 툴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 맺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거일 텐데 지금 뭐 정확도나 기능은 뭐 큰 그 문제 없겠죠. 네. 근데 디자인이 개판이다 네. 라는 거고. 이게 그 저희가 병원 가서 진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여기 모니터 띄워놓고 막 메모하면서 그쵸, 딱그 아무렇게나 느낌이죠. 갈기는 딱 그 네. 화면인 거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레트로 감성인가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른 자료 몇 개 보니까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신경을 전혀 안 쓴 거다 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윈도우 98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더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 게 이 정도로 체급 회사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네.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설립연도가 79년도래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 좀 결정을 대충 한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혹은 하고 본인 취향대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뭐 이미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뭐 굳이 뭐 이거를 개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 쓴다든지. 그쵸. 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사회 초년생 때부터 그냥 저걸 쓰다 보니까 그냥 저기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기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네. 같고요. 뭐 젠지 의사는 다를 것 같은데 네, 여튼 네. 반대 예시로 가져오는 게 어브리지라는 회사예요. 네. 사실 여기도 아주 막 미학적으로 뛰어나다 수준까지는 아닌데 네. 여튼 에픽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환자 관리하는 이 워크플로우에 맞게 설계를 했다, 네, 디자인을 네.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네. 의사한테 반응이 훨씬 좋대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시장에서 이 에픽 같은 큰 회사랑 어브리지 같은 작은 회사가 1대1로 붙는다고 치면은 당연히 기존 플레이어가 유리한 지점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깔려있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미 구독하고 있는 거에다가 애드온 더하면 사실상 뭐 침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뭐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결국 여기서 그래서 렉스가 하는 말은 그렇더라도 사실 여기서 이제 서비스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더 이제 끌리고 편한 디자인으로 서비스에 손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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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어블지라는 회사가 지금 이 EHR 안에서 AI 클리니컬 노트만 딱 엄청 집중적으로 파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반응이 오고 있는 건지 네. 지금 연매출 ARR 기준으로 거의 120 밀리언, 그러니까 120 밀리언. 1억 2천만 달러 네, 네, 가까이 네. 찍으면서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아무리 B2B고 아무리 전문직 용이어도 그래도 편한 거, 그러니까 저게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디자인이라는 거가 UI UX 디자인을 포괄하게 되니까 네. 사용성이 훨씬 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때문에 뭐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개선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맞기는 한 거죠. 네. 사실 정리해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존에 판 뒤집고 들어갈 때 더 예쁘고 끌리는 디자인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네. 없진 않았죠. 계속 네. 계속 있었죠. 늘 근데 중요했죠. 늘 네. 중요했죠. 근데 지금 바이브 코딩 시대에서는 이게 훨씬 더 큰 엣지가 되고 있다. 네. 왜냐? 기능적인 차별점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이 코스트코 시대로 판이 바뀌면은 네. 앞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이득을 보냐?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그마 얘기입니다. 네. 네. 저희도 렉스랑 비슷한 결에서 피그마 소개 드린 적이 있죠. 예. 7월 말에 상장하기 직전에 저희가 소개를 했고 상장하고 저희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서 올라서. 저희가 해제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도비가 예전에 인수하려고 했던 밸류가 20 빌리언, 네. 200억 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는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도 40빌리언 정도는. 네, 30 한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계가 요 큰 흐름이랑 맞물려가지고 좀 수혜보는 분위기는 맞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피그마가 결국에 주목받은 것도 디자인 중심으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디자이너 중심으로, 그래서 디자인 툴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의 협업 툴이다. 거기에 프로그래머도 들어가서 디자인 중심으로 설계하고 네. PM도 디자인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가 피그마가 수혜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디자인은 언제나 중요했었다라는 그냥 그 상징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피그마도 성장하면서 디자인 is everyone's business 이런 네. 캐치프레이즈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 몬트라라고 AI 영상 제작 툴도 얘기를 해요. 네. 여기는 렉스베리가 자기 VC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네. 영상 짧으니까 잠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영상 기반에서
AI로 생성 편집 가능하고 네. 그럴듯하게 비디오 클립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네네. 사실 신기한 건 맞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갑자기 얘기를 왜 하나 싶긴 했어요.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피그마처럼 그 프로덕트의 UI UX를 바꿔주는 디자인 툴이라기보다는 마케팅 관점에서 콘텐츠로 쓸만한 영상을 AI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네 폭포를 홍보한다고 좀 억지로 홍보네요. 네, 끼워놓은 감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네. 여튼 지금 코드랑 콘텐츠가 너무 넘치고 있는 세상이다. 네. 근데 이렇게 AI 네이티브한 툴이 나와서 이제 뭐 크리에이티비티, 디자인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사실 코딩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이거 약간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15년도 정도부터 14년도, 15년도 이때쯤부터 컴공과가 엄청 핫해졌잖아요. 네. 가서 프로그래밍 배우고 개발 언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졌었는데 그게 저희 20대 초반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렇게 갑자기 태세가 확 바뀌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또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거가 바로 제일 먼저 대체되는 것도 좀 되게 신기하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프로덕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그럼 네. 여기에서 차별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가 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가라는 지점이 되는 것 같고 네. 그게 디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몬트라라고 자기네 포폴 소개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콘텐츠 얘기로 또 넘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면서 막 벌크로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콘텐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질 좋은 콘텐츠를 구분을 또 해야 되는데 네. 기준점을 뭐로 삼을 수 있냐? 첫 번째로 IP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영화관 얼마나 자주 가세요? 영화관 저는 6개월에 한 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확실히 덜 가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익숙하고 좀 알만한 IP 나오면 한번 구경은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네. 이제 픽사나 스타워즈나 마블 같이 좀 검증된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은 네. 그래도 한번 예고편을 확인해 본다. IP 네.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첫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디자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콘텐츠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네. 소니 애니메이션의 스파이더버스가 그 예시예요. 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저는 얘기는 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네. 보긴 봤어요. 그리고 OST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선플라워 그 노래. 네네. 그래서 네. 물론 여기도 스파이더맨 IP 덕을 본 건 있는데 네. 영화 애니메이션 자체가 다른 애니메이션 대비해서 좀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유니크하고 좀 감도가 좋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차별점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소프트웨어 얘기하다가 콘텐츠까지 흘러가서 글이 좀 산만해지는 감은 있지만 네. 여튼 다시 이제 프로덕트 얘기로 돌아오고요. 네. 어쨌든 심미적 요인이나 인간이 그냥 딱 느꼈을 때, 보였을 때,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원래는 이게 다시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할 줄 아느냐 마느냐에서 사실은 이 경쟁 우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없어졌고 네. 경쟁 우위라는 걸 확보하기가 없어졌고 그냥 남아있는 경쟁 우위 중에서는 더 예쁜 거와 덜 예쁜 거 네. 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쟁 우위 요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덕트 만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유저 대상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예쁘게 더 개성을 살릴 수 있냐 네. 넘어가고요.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게 문 디자인 얘기예요. 네, 우리가 네. 가끔 뭐 이 문을 당겨야 되냐 밀어야 되냐 네. 감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맥스가 하는 말은 애초에 우리가 만약에 문 디자인이 헷갈린다 네. 그러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아예 멍청하게 디자인한 디자이너 잘못이 100%다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이 한눈에 어떤 액션 취해야 될지 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결국 뭐 푸시나 풀 이런 문구가 필요한 문은 애초에 디자인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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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진 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사실 딱 봐도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단기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오른쪽 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풀이라는 문구가 필요 없었다는 거고 네. 이 왼쪽 문은 문 디자인이랑 이 푸시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완전 대참사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문 예시 쭉 이어가지고 네. 이 프로덕트 만들 때 디자인이 어떤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해요. 네. 이 세 개만 네. 미국에서는 특히 문이 그 이렇게 약간 눌러서 여는 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밀 수밖에 없는. 네, 네. 이걸 땡긴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어려운 그런 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눌러야지 잠금 풀려서 밀리는 거. 네, 네. 그런 게 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결국. 네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다 밀잖아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일단 밀고 보는. 네, 제발 당겨달라고 막 써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문 잘못이다. 사람 잘못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 렉스가 마무리하는 이 디자인 원칙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은 한눈에 보자마자 이걸 뭐 밀어야 돼, 당겨야 돼, 아니면 뭐 슬라이드 해야 돼 이렇게 바로 감이 오게끔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네. 이렇게 목적을 잘 세팅하면은 이 문 같은 경우에 이런 문구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네.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유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뭐 항상 듣는 말인데,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 문 기깔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이 구경하고 뭐 감탄하고 천천히 밀어봤으면 좋겠고 이런 네. 욕심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사람들이 문이라는 걸 왜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냐 이걸로 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건물이나 식당에 문 지나갈 때 그냥 사실 내 빼고 지나가잖아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폰 보면서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딱 이거에 집중을 해서 문 너비를 넓게 하거나 한 손으로 잘 열리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하게 가라 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뭘 더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복잡함을 좀 덜어내는 작업이다라는 말이고요. 네. 예시로 문 손잡이를 우리가 추가해서 양쪽에 2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한쪽에만 두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 비상문 예시로 생각을 해봐도, 비상문이라는 게 뭐 사실 크게 필요 없고 정말 직관적으로 뇌에서 이 비상 상황 인지할 수 있게끔 빨간색 바에다가 네. 크게 만들면은 그게 뭐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문 예시를 들긴 했는데, 요즘에 되게 니치한 버티컬 스타트업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대상으로 쓴다거나 네. 건설 현장의 블루칼라 노동자, 네. 아니면은 뭐 식당 주인들 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컬 AI일수록 좀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엄청 성능 좋은 모델에 최신 기능 다 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디자인을 약간 좀 천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네.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만 마무리되면은 크게 문제 없다. 나머지는 사실상 UI UX 싸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해라.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가장 본질적인 기능들에 더 집중해라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근데 하나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디자인은 그러면 AI가 대체하진 못하는 영역인가? 이거는 네. 진짜 네. 계속 아직도 인간이 터치를 해줘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디자인도 코딩처럼 그렇게 범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같이 동시에 생기긴 하네요. 근데 그게 다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면은 사실 정말 인간만이 갖는 좀 감도랑 창의성은 좀 티가 나긴 하겠네요. 네. 돋보일 네. 것 같긴 하고. 네. 그래서 이 AI 전환 과정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기존 판 막 깨고 들어가서 뒤집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디자인 관점에서 취향이랑 감각일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그래서 피그마 같은 툴이 점점 좀 반응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슷한 소프트웨어 툴 중에 캔바라고 있잖아요. 네. 캔바가 사실상 매출이 거의 한 3배 더 많이 나오고 더 큰 회사인데, 네네. 여기도 지금 비상장에서 밸류가 42 빌리언, 420억 네. 달러 밸류 찍고 조만간 상장한다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판도가 디자인 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미묘하게 UI, UX 엣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툴도 좀 수혜를 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썸네일은 캔바를 써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매출에 기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AI한테 좀 맡기는 게 많더라도 그래도 일부의 터치 같은 것들은 계속 해줘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도 물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은 아직은 AI가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디자인이 진짜 답이 맞느냐, 아니면 저 디자인도 궁극적으로는 대체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런 그냥 심미적인 디자인보다 이런 UX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소비자 반응과 연관되는 건데, 그런 실험 같은 경우는 AI가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테스트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어젠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디자인이 더 프로덕트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라는 뉘앙스의 렉스 우드베리 글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